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 자리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술 50견 수술 받고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수술 잘 됐다고 하고 뭐 수백만 원 입원비 논란도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이 돈 누가 낼 것이냐 이런 논란 떠나서 더 큰 논란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뭐 수술 관련된 몇 가지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수술 잘 됐다고 하고요. 예, 맞습니다. 예, 주치의가 나와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수술이 잘 됐고 또 왼쪽 어깨 이제 회전 근개 파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봉합 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수술이 잘 됐는데 이제 회복하려면 2, 오래 3개월 더 걸리더라고요. 된답니다. 왜냐하면 왼쪽 어깨가 아프면 이제 오른쪽 어깨를 자꾸 쓰다 보면 오른쪽까지도 그래요? 어려움이 올 수 있대요. 네. 그래서 아마 왼쪽 어깨가 다 완성될 때까지는 좀 입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2, 3개월 정도 입원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주치의가 밝히고 있어서 네. 이동안은 이제 아마 VIP 병실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정지나 형 집행정지가 아니니까 네, 그렇죠. 저 다 완치가 되거나 이제 많이 좋아지면 다시 구치소로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하루 입원비가 327만 원. 네. 석 달이나 입원해야 한다는데 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모병원 21층에 이제 VIP 이제 입원실이 있는데요. 네. 한 5개가 있습니다. 그 층에.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넓은 곳이 185제곱미터, 뭐 평수라면 50평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곳에 지금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지금 이게 회복하는데 2달, 짧게는 2달, 길게는 3달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요. 그럼 3달을 입원한다고 가정을 하면 대략 수술비가 입원비가 네. 3억 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저기입니다, 저기. 네. 백 변호사가 설명한 걸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 사실 네. 이제 구치소 환경과 비교하면 거의 뭐 저기 최고급 호텔 수준이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아니 구치소 바깥에서 저렇게 호화롭게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원래 통상적인 재소자들은요. 이게 지금 아까 어깨 회전근개 손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아시는 거는 50견 수술입니다. 50견 수술을 하고 나면 통상 15일 정도 후에는 이제 구치소로 돌아오는데 네.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좀 특수하게 한 번 움직이면 좀 여러 명 움직이죠. 경호는 지금 전직 대통령이 박탈돼도 경호는 유지가 되니까 경호팀 움직여야 되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통원 치료할 때마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냥 입원해서 다 치료를 받게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두세 달이 걸린다. 네, 원래 일반인은 보통 한 15일 정도 입원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입원실 자료 화면을 좀 넣어 줄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거 화면으로 보니까 다르네요. 네. 네. 성모병원 VIP 병동을 쓰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그럼 한 1인실 정도 적당한 데 들어가 있지 왜 저렇게 좋은 데 써야 되느냐. 왜 이제 거기서 밝히는 건 이거예요. 네. 병원 입장에서는 사실 21층 전체가 지금 통제가 되고 있어요. 네. 못 들어가게. 왜냐하면 저기 지금 수사관들도 와 있잖아요. 교도관들, 여성 교도관이 24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지금 기거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분들이 밖에서도 경찰이나 인력들이 좀 대기하고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사람이 움직이는 것들 때문에 21층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기에 또 혹시나 모를 일반인도 들어오게 되면 뭐 집회를 하거나 누가 지지한다고 뭐 얘기하거나 네. 이럴 수 있는 상황도 되기 때문에 안전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21층 전체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21층 전용만 운영되고 있고요. 네. 그 엘리베이터는 다른 층에서 21층을 눌려도 쓰지 않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해 보통 사람 올라가지도 못한다 그렇죠. 이 말씀이죠. 그렇게 아니 통제를 그런데 하고 이제 있는 왜 185제곱미터나 되는 저런 방을 써야 하냐 이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건 좀 과하긴 한데요. 이제 법무부 직원들도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구속집행정지나 뭐 석방 개념이 아니고 요즘 수감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면회 같은 것도 제한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법무부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니, 구치소 직원들도 원래 있어야 면회는 되고 잘 안 받는 사람인데. 아니 그렇더라도 이제 원칙상 네. 또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제라는 이유도 누가 막 계속 올라와서 만나고 이렇게 누군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고할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넓게 쓰고 있는데 그래도 어디 보도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오히려 나 작은 데로 옮겨달라 이렇게 그래서 말했다는 지금 보도도 근데 이제 있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같이 기거를 해야 되니 네. 뭐 최소한 30평 정도는 필요해서 지금 57평 정도 되는 곳에서 한 30평 정도 되는 곳으로 옮길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로 옮긴다고 해도 지금 병원비가 입원비가 한 1억 원 정도 네.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납득은 잘 안 됩니다. 병원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원래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전직 대통령들은 퇴임을 한 이후에도 국공립병원에서는 병원비 안 받습니다. 저기는 사립병원입니다. 네, 성모병원입니다. 그런데 네. 저기 사립병원을 갈 이유도 전 개인적으로 좀 있는 것 같은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임기 중에 파면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병원비를 온전히 다 사비로 내야 되는 상황이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제 좀 수감 생활하면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았죠. 그런 건 이제 그럼 나라가 부담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전직 대통령에 경우는 대한 파면이 예우를 되진 받으니까. 않았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또 다르네요.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제가 찾아보니까 삼성동 집을 67억 원에 팔았더라고요. 네.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그런데 추징금 보존 조치를 걸어놔서 네. 그 돈은 못 쓰는 그 돈은 못 쓰는 건가요? 아니면 이 병원비를 자비로 내고 나서 남는 돈을 가지고 벌금이 지금 2심에서 200억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다 못 낸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렇죠. 벌금이 사실상, 확정되면. 네, 사실상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벌금은 뭐 이걸 벌금 관련해서 뭐 추징 보전해 놓은 게 아니고요. 이거는 위법하게 얻은 수익에 관련된 추징 보전 조치니까. 제가 잘못 알았군요. 네, 그건 네. 이제 국정원으로부터 36억 원 정도 특수활동비 받은 거 관련해서 지금 이게 가압류 돼 있는 거고요. 네. 내곡동 사저가 이제 이게 확정이 되면 벌금을 200억 내야 되니까 혹시 그 돈을 빼돌릴까봐 하는 게 아니죠. 보존 조치해 놓은 게 네, 아니고. 벌금 가지고는 보존 조치할 수 없고 네. 이제 범죄로 얻은 수익을 추징하는 것, 네. 네, 추징에 관련해서 이제 재산을 동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외 추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지금은 뭐 벌금을 내야 되니까 뭘 묶어놓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일단 현재까지는 뭐 모금 관련해서도 지금 반대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네, 네. 낼 돈이 있으시겠죠. 네, 일단 그 돈으로 낼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저 삼성동 집 한 67억 원이 네. 여전히 있으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 병원비 모금에 마음만 받겠다고 했다는데 조원진 대표의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여러분들께서 마음 써주신 그 뜻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의 그 뜻을 받고 마음으로만 받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병원에 가서 직접 수납 창구에 돈을 내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병원비 문제를 가지고 걱정도 하고 실질적으로 모으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뜻은 마음으로만 받겠다 이렇게 어제 공식적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요. 이제 다 치료가 잘 돼서 수감이 되고 파기환송심이 열려서 형이 확정되면 네. 사면 이야기 나올 텐데 며칠 전에 박지원 의원님 그 자리에서 고민하다가 제가 자꾸 물어보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전에 사면 할 거다.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박지원 의원이 생각하신 건 정치적인 그거는 뭐 어떤 박 의원님의 개인적인 분석이지만 그렇죠. 분석이고 또 정치적 상황과 연관된 분석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판단을 할 가능성은 아직까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결국에 어떤 의미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을 시켜서 보수 진영 자유한국당과 태극기 이 집회에 나오신 분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을 시키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할 카드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낮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